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오늘 전국의 초등학교가 개학하는 날입니다. 호기심 반 설렘 반으로 아이들이 새 교실로 들어가는 날인데 이렇게 개학 전후로 이맘때면 학교가 가장 긴장하는 게 반을 바꿔달라는 단골 민원이 있다고 합니다. 네, 어제까지도 아직 얼굴도 보지 않았는데 반을 바꿔달라는 요청이 빗발쳤다고 하는데요. 최근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반 배정 민원 유형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어떤 식으로 반 배정을 하는 거예요? 보통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키워드가 골고루 한다는 건데 지난해 부딪혔던 아이들은 웬만하면 좀 떨어뜨리고 학폭 직접까지 갔던 경우라면 결론이 나오지 않았어도 분리를 시키고요. 네. 또 리더 역할을 하는 아이, 고루 잘 지내는 아이, 또 말썽을 부리는 아이, 부모의 민원이 심한 아이, 장애가 있어서 지원이 필요한 아이 이렇게 골고루 분포를 하는 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배정 민원을 받아들인다라는 건 이미 맞춰놓은 균형을 또 다시 흔드는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렇게 학년이 올라갈수록 같은 반이면 안 되는 이름들이 점점 늘어난다라는 점입니다. 가령 6학년 반배정을 앞두고 상담을 해보면 선생님 우리 애가 얘랑은 유치원 때 안 좋았고요. 얘랑은 뭐 1학년 때 안 좋았고 얘랑은 3학년 때 안 좋았으니까 다시 다 떼어놔 주세요라는 식이라는 거죠. 근데 그렇다면 아무런 정보가 없는 1학년 반 편성에는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을 바꿔달라라는 민원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한번 듣고 오시겠습니다. 두 학부모 중에 한 학부모가 연락이 왔어요. 지금 우리 학교 병설 유치원을 다녔는데 부모들끼리 좀 심하게 싸웠다. 얘랑은 같은 반 안 하게 해달라. 학부모들끼리 막 법정 다툼까지 막 가고 막 이런 경우 있거든요. 왜요? 같은 아파트 사는 경우도 있고 뭐 되게 뭐 아이 키우면서 서로 안 맞는 경우도 있고 아이들보다 부모님들 싸움이 더 어렵더라고요. 결국 한 명이 전학 가야 끝나긴 하는데 부모들끼리 싸워서 이사 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사 갈 때까지 분쟁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애들 싸움이 부모 싸움이 된 경우네요. 간단히 얘기를 하면. 그렇죠. 예. 또 그 반대가 되기도 하는데 더 나아가서 이제 자녀의 감정과 나의 감정을 동일시할 경우에도 이제 민원이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최근 교장실에 찾아온 한 학부모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작년에도 우리 애만 혼자 친한 애 아무도 없이 그렇게 돼서 내가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데 애는 매일 학교 가기 싫다고 그걸 지켜보는 어미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아느냐면서 막 그러면서 울더라고요. 펑펑 우세요. 이제 어머니들이 거의 자녀와 본인의 감정을 동일시하세요. 그럼 이제 애들은 한 일주일 지나면 다시 잘 친해져요. 근데 이제 부모들은 그 아이하고 내년에 같은 반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애들이 잘 지내도요? 애들이 잘 지내도 본인의 감정이 너무 상했거든요. 그런 경우 엄청 많아요. 네. 네, 이렇게 오히려 아이들은 이제 어른들처럼 관계가 고정되어 있지도 않고 유동적이고 뭐 어제 싸워도 오늘 풀고 노는데 그만큼 주변의 중재자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아이들 사이의 갈등이 이렇게 자연스러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어른들이 좀 해결을 돕기보다는 거기에 의미를 덧붙여서 불씨를 키우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건데요. 그 출발점이 이제 아이들 놀이 과정에서 나오는 과잉 해석인 경우가 요즘 늘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쉬는 시간에 이제 아이들 사이에서 매니저 놀이가 유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누구는 연예인이고 누구는 매니저, 말하자면 역할극을 하는 건데 아이들끼리는 이걸 하고 재밌게 놀았는데 그걸 전달받은 학부모 입장에서는 조금 화가 많이 나는 거죠. 하지만 교사 입장에서 딱히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래서 아이들의 놀이 세계와 어른의 놀이 세계는 좀 다르다. 엄마는 흥분한 상태에서 막 그러니까 다른 반을 배정해달라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이를 불러서 물어보니까 매니저 놀이 할 때 어땠어? 막 그러니까 되게 재밌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는 부모가 이건 좋지 않은 거야를 가치를 주입하는 거죠. 근데 어른들이 봤을 때 뭔가 위계가 정해져 있는 놀이는 위험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 위계가 고정될 경우에 위험한 거거든요. 매니저 놀이요? 이것도 한번 좀 살펴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뭐 논점은 좀 그건 아니고 아무튼 어른이 참 과하게 걱정한다 이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 아이들이 만든 놀이고 아이들끼리는 재밌게 놀고 있는데 어른들 눈에는 매니저 놀이는 갑질 놀이고 심부름 놀이는 학대다 이런 식으로 이제 프레임이 씌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과정에 한 아이에게 역할이 고정이 된다거나 억지로 시키는 상황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고 중재가 필요한데 좀 지켜보고 있으면 아이들이 스스로 즐거워하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이제 놀고 있는 겁니다. 가령 뭐 매니저 색연필 갖다 줘, 종이 접기 하게 준비해 줘라는 식으로 서로 이제 번갈아 가면서 한다는 건데요. 이걸 전해 듣고
듣고 이제 괜히 연예인 역할을 했던 아이가 탐탁치 않게 느껴진다던가 그 아이랑 같은 반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민원을 넣는 게 이제 좀 문제로 발생을 하는 거죠. 또 그게 심할 경우에는 이걸 학교 폭력이다라고 단정을 짓는 경우도 생기는 게 이제 반배정 민원의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의 세계가 아이들의 세계는 좀 더 유연하고 어른들의 해석은 좀 더 견고하다라는 게 현장의 목소리였는데요. 새학기 첫날인 만큼 아이들이 우리의 생각보다 강하다라는 걸 좀 믿어줄 필요가 있다라는 메시지도 전해왔습니다. 아니 품 안의 자식이라고 그냥 100번 양보해서 그런 식으로 아이를 키웠다고 쳐요. 근데 계속 아이가 커서도 품 안에 품고 있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 거친 사회로 내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키워서 아이가 어떻게 사회에 적응을 하고 거기서 인생은 고해인데 노져가면서 살 수 있겠어요? 그렇죠. 길게 보면 그 아이한테 도움이 되겠어요? 그게? 그렇죠. 그런 거 아닌가요? 갈등도 재미있게 풀 수 있는 방법. 근데 제가 이런 얘기 또 꼰대라고 욕먹지 마지만 애들은 툭탁거리면서 그런 거예요. 툭탁거리면서.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유승민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